지금은 없어서 못 사는 아파트, 예전엔 사람이 죽어서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LA 취직원이 생존 실험까지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가 넘어서 두 집 중에 한 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면서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주 고가의 아파트까지 등장을 했는데, 과거에는 아파트 처우가 지금 같지 않았다고 해요. 대체 LA 취직원은 왜 살아나온다는 생존 실험까지 하면서 아파트를 분양해야 했을까요? 아파트는 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을까요? 부의 지도를 바꾼 부동산의 역사, 부동산 라떼. 첫 시간은 천덕꾸러기였던 아파트는 어떻게 전성시대를 맞게 됐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평론가 박연미입니다. 먼저 최초의 아파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언제쯤 최초의 아파트가 생겼을까? 일제시대에도 아파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있었던 아파트는 제가 못 봤으니까 사실 50년대도 보지 못했지만요. 최초의 아파트는 1956년에 서울 종로에 등장한 3층짜리 건물입니다. 해방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고 난 직후였기 때문에 대다수가 단칸방에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살던 시절이니까 파격적으로 샤워실, 욕실, 양변기까지 갖춘 이 아파트가 아주 놀라움의 대상이었지만 역시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습니다. 온돌의 아궁이 방식으로 난방을 했던 그런 건물이었고요. 지금으로 치면 연립, 다세대 느낌인데 그때만 해도 3층짜리 아파트다. 번듯한 고층 건물이네,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대단지, 여러 동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건 언제일까요? 바로 1962년입니다. 마포구 도화동의 마포아파트 단지가 최초로 조성이 되는데, 당시로서는 최첨단 시설에 속하는 샤워시설, 수세식 좌변기에 어린이 놀이터, 심지어 쓰레기 처분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준공식 연설을 보면 당시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혁명 한국의 상징이 되길 바랍니다. 마포 아파트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해서 61년에 착공을 하고요. 62년 말에 6개 동 450호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64년 4개 동에 192채를 추가로 짓게 되는데, 10개 동짜리 엄청나게 큰 단지가 조성된 데다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판상형, Y형 이런 아파트의 형태가 처음 등장을 해서 방 2개짜리 이 복도식 아파트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최초의 설계도는 거의 주거 혁명 수준이었습니다. 온돌마루가 완전히 사라졌고요. 10층까지 지어서 모든 동에 엘리베이터를 넣겠다, 중앙난방에 기름 떼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비난에 시달리면서 설계도를 변경하게 됩니다. 아니, 이 설계도가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 생각해보면 석유 부족하죠, 전기 부족하죠, 물도 부족한데 특정 아파트에 자원을 몰아주는 건 옳지 않다는 비난 여론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10층에서 6층으로 설계도를 좀 변경합니다. 중앙난방 대신에 연탄 보일러를 집어넣게 되죠. 그런데 비극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연탄 보일러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질식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입주하자마자 일가족이 인명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들어가 살면 죽어 나온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당시의 주택공사, 현재는 LH가 되겠죠? 이 직원들이 안 죽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도 살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빈집 가서 하루 자고 나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몸으로 증명해야 했지만 현장 소장님이 직접 자고 나오셨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 살겠소, 이게 당시 여론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고급 아파트라는 컨셉이 등장한 건 언제였을까요? 와우 아파트 붕괴 참사 이후에 대규모 인명사고를 겪은 뒤부터였습니다. 와우 아파트는 집안 건설은커녕 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어졌는데, 당시에 정부가 제시한 동당 건축비가 한 동당 1,100만 원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팔렸던 자동차 한 대 가격이 대략 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집 한 칸 지을 돈으로 한 동 지어라,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사고는 예견된 일이었겠죠.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라는 대규모 참사 이후에
우리 아파트의 안전성은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파트 앞에 고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시초는 한남동에 지어졌던 힐탑 웨인 아파트입니다. 1968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11층짜리 최초의 고층 아파트인데다가 중앙난방을 도입했고요. 또 71년에는 1,500가구 이상이 들어선 여의도 시범아파트. 당시 신문을 보면 시범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에 엘리베이터 걸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주거 혁명이었느냐? 당시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와서 테이프 코팅식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고급 아파트 시대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영동 개발 계획에 따라서 지어졌던 반포 1단지 분양가도 궁금하시죠? 무려 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이 200만 원씩 붙었다고 하니까 지금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예뻐졌을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외국 사람들 굉장히 의식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잠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은 아파트를 흩뿌려 놓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때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미학을 접목해라, 다 똑같은 모양으로 짓지 말아라 규제를 시작한다고 해요. 97년부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독려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집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적은 대신에 상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타워팰리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주상복합 아파트죠. 이 타워팰리스 자리가 원래는 102층짜리 삼성 본사가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94년에 도곡동 일대에서 그린벨트 빼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이 가능했던 땅이 바로 이 타워팰리스 자리였습니다. 원래는 정경들이 머무는 경찰 주둔지였고 강남 행정타운을 짓겠다 이게 서울시의 계획이었는데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삼성이 이때를 딱 포착해서 도곡동 부지를 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산 들어와 전자 들어와 해서 모두 아우르는 총괄 본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결정 반대세 머리띠 메고 나옵니다. 삼성 들어온다고 하면은 좋아할 것 같은데? 수원에서는 삼성이 아파트 값에 한 몫을 단단히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왜 동네 사람들은 반대했을까? 하나는 그때 당시 이 동네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의 연령이 비교적 높았다고 합니다. 공사하는 거 싫어요, 시끄러운 거 싫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셨고요. 상대적으로 이 주머니 사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계셨다고 해요. 글쎄요, 나중에는 후회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하간 이 타워팰리스 자리에 삼성 본사를 지으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이건희 선대 삼성회장은 타워팰리스를 아주 멋지게 짓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해서 건축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마루, 부엌, 화장실의 문턱을 없애라. 노인용으로 생각을 하면 이 문턱 자체가 이동을 방해한다고 본 거죠. 아마도 한수 앞을 내다본 게 아닐까. 세대 구성, 인테리어, 세대의 특성에 맞게 달리해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하고요. 신발장 크게 집어넣어라 해서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신발이 패션 아이템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타워팰리스는 그런데 나가기가 복잡한 구조로 지어져서 부동산 아저씨 손잡고 있다가 손 놓치면 집 보러 갔다 길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대가 열린 이후에는 2001년 이후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일반 분양 세대가 부담하는 건축비로 내 집을 더 좋게,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수익도 남을 수가 있으니까 재건축의 수요가 몰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었죠. 자, 정책적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던 시절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상수도가 미비하던 시절에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온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무거운 짐도 손쉽게 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는 셀럽 마케팅이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가 준공할 때마다 현장에 갔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정치권의 정책적인 드라이브도 아파트를 살만한 곳, 안전한 곳,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부동산 라떼 첫 시간이었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박연미였습니다.